네, 국정조사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지금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국정조사겠습니까? 뭐 이제 보니까 야당 다수 야당이 저렇게 예산안도 협조 안 해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처음으로 준예산까지 편성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마 시작하자마자 대검찰청 넣는 부분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이제 또 분명히 45일 지나서 기한 연장 가지고 또 한번 되니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뻔한데. 근데 붉은 악마 최양 원장님 네. 이번에 말이죠. 월드컵에 재미있는 게 루스타임 추가 시간 그 길더라고요. 엄청나게 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쓰러진 이유도 있었지만 전부 해서 30분 가까이 추가 맞아요. 시간을 준 거예요. 14분 뭐 12분 했는데 또 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침대 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중동은 아주 침대 축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한 골 넣으면 계속 들어누우니까. 근데 들어누운 시간만큼 계속 연장을 해버리니까 그전에는 들어놓은 것도 뭐 해서 뭐 5분 이상 안 주고 그랬는데 이제 뭐 14분, 12분 마음대로 들어놓으라. 우리 시간 막 계속 연장할 테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침대 축구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중동의 특기인 침대 축구를 못하게 결정한 피파도 대단한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네. 되게 이렇게 하기 싫은 국조하게 되면 또 여당 침대 축구 전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조건이 하나 붙었죠. 큰 조건이 하나 붙은 게 뭐냐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하고 예산 처리가 12월 2일까지 되냐 이거예요. 그 날짜를 정했나요? 12월 2일까지라고? 법정 시한인데. 예, 시한인데 뭐 그거야 뭐 다반사로 지금 넘어가는 사건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 조건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조에 들어간다가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산안 처리 이거는 뭐 지금 난항 중에 난항이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침대 축구라면 침대 축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산안이 침대 축구. 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일정을 우리가 상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고 약간 피트는 좀 어긋났는데 이제 그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른바 먹튀. 그렇죠. 네. 화장실 갔다 온 뒤에 마음이 다른 거죠. 예, 예산안 처리하고 그다음에는 들어넣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협상을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예산안하고 국정조사하고 딜에 따르는 느낌을 준 게 민주당이 첫 번째 실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을 해주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에서 침대 국정조사 할 것에 대해 가지고 대비책이라든가 보완책이 없어요. 합의된 게 없다라는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침대 국정조사를 이렇게 좀 대비하는 방향으로 유가족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참여하에서의 진상규명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뭐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국정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서 유가족들을 여론에 포함시키면은 국민의힘이 함부로 침대 축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가지고 침대 국정조사를 할 때 이 단위 시기별로 끊어줄 수 있는 어떤 약속들을 하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보완책이 없이 덜컥 합의가 돼버리니까 조금 우려가 된다. 뭐 강성파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니 박진영 교수가요. 그 국회에 안 계시고 저희랑 방송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거기 가서 이런 의견 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교수를 국회로 보내자 이런 글도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 정도 합의를 했는데 국민 앞에 발표를 했는데 12월 1일 날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의힘이 머뭇대면서 국정조사를 안 할 것처럼 보여진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득 대명천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우다라고 봐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유가족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내용들이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 문제 아니라고 정치권이 참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떠난 지 벌써 24일이 지났고 근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예산 문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는 불가능한 국회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따로 국조 따로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연동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그 유가족들한테 문자하고 전화해가지고 의견 있으면 달라 뭐 이렇게 유가족 협의회 만들고 뭐 장소 제공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정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정말 사과할 뜻이 있고 정말 잘못했으면 이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정말 공손한 대응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또 우리 정치가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을 전혀 그런 기류를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고 유족들이 분통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로 딱 4주 됐습니다. 28일째인데. 근데 신성범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어제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봤는데 무용론 주장하십니까? 무용론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한계론이죠. 한계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자꾸 국정조사에 45일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한 것 때 현실적으로 조사할 게 수사와 조사할 게 별로 없는 사건이라는 게 제가 보는 견지예요. 그러면 조사하고 수사할 게 없는 사건이라면 사건 자체는 사안 자체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45일 동안 뭘 조사할 뭐 저는 뭐 여야 합의기 때문에 국정조사 뭐 가는 것 근데 분명한 한계는 있는 거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의 국회 안행에 나왔던 서장 2명, 총경 2명의 답변 외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대목. 그러니까 이 뭐 범인이 있는 이게 범인이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범인. 이게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안 함으로써 해야 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이게 잘못을 찾아내는 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별도의 사안이라고 본다면 저는 국정조사가 유효한 국민의 적어도 감정은 조금은 누그러들을지언정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계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신성범 의원은 이번에 이제 158명이나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국회가 조사를 한 번도 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래서 저는 순서를 해야 돼요. 첫째 감찰, 수사,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가 뭘 할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 뛰어든단 말입니까? 국민 정서 완화용, 국민 민심 위무용 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무라고 하죠. 위무는 필요하지요. 필요해. 근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분명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감찰, 수사 이렇게 한다는 것은 희생자가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단편 지엽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1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압사당할 정도로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축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수사로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분, 다시 말하면 전직 국무총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배군기 조사위원회, 배군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민간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분야별로 경찰은 왜 이렇게 판단했고 왜 대응을 못했는가를 하나하나 따지는 보고 조사를 하고 몇 개월에 보고서를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말씀에
한편으로 일리는 있지만요. 뭐 이제 백운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회는 또 한편으로 당연히 위무용이라든가 또 정쟁도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성범 전 의원님이 이 국정조사 한계론, 무용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 실력 없다. 국회는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어져 가지고 국회 무용론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거 참 의원님이 전 의원이시니까 현재 국회를 무시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라도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위무와 정쟁도 해야 되지만은 또다시 강한 이념을 가지고 상대를 윽박지르는 것으로만으로 국정조사를 끌고 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권한이 충분히 증인도 부를 수 있고 정부의 관료들은 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탐정, 수사관, 흥신소 이런 자세로 저는 하나 파헤치면은 국회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못할 거면은 국회 문 닫아야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합의를 해주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느냐. 진짜로 외부로 비춰지는 거 그것 때문이냐. 조사와 그런 진실을 밝히면은 사실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관료나 전문가들을 부르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당의 압박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것도 제가 여당이 협조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당이 만약에 빠지면 정말 필요한 사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불건듯 하지만 그래도 그런 수사의 의지와 이런 밝히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좀 더 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톤이 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조사하기 전에 미리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알죠. 조사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현장도 방문하고 또 기관 보고도 받고 청문회 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족들의 입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전국 각지로 이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뭐 그 연고가 있는 쪽으로 그 보냈다고 행안부에서는 처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아이를 데려다 놔서 알지도 못하는 평택 무슨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서울에 와서 장례를 치렀어야 됐다. 근데 도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흩어놓은 이유가 뭔지, 사실 이거 뭐 조사도 필요하지만 수사도 필요하지만 조사도 필요한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례 절차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때 유족들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분향소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고 행안부에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굵은 볼드체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써라. 그리고 위패와 영정은 생략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전국 시도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침에 따라서 분향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하고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돈과 관련해서만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사후정산 해드립니다. 요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함께 해주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 대상이 전부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경찰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던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되죠. 왜 초반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서울시장도 불러서 물어봐야죠. 왜 안전점검 관련된 아무런 대책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보낸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일을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기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기준과 범위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수긍하실 때까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신성범 의원 그 한계는 인정하지만 해봅시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뭐 반대하도 다만 저는 이제 유가족을 조사 단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거는 괜히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세월호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세월호의 가장 큰 구조 실패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해경 전체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다 기소됐지만 4년 만인 작년에 다 무혐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다 넣어주는 게 좋은 측이 보여서 유가족을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희생자가 난 것은 같지만 세월호는 사고가 났는데 구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사고가 났고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큰 희생자가 난 것인가? 좀 다른 사고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냐? 예상은 됐는데. 예, 그리고 일반 사람도 다 예상을 했는데 왜 어떻게 경찰 한 명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 경호 때문에 정신 빠져서 그렇다, 뭐 집회 시위 때문에 마약 단속 때문에 빈집 지키느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넉나가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또 더 들여다보면 뭔가 지금 공무원 사회가 관료 소직이 나사가 풀려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수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 이제 어렵게 발을 뗐으니까 뭐 성과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말고 그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영 교수. 네.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 협박받은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입으로 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뭐 거기에 그 시간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쿨하게 사과를 했고요. 유감이라고 그랬죠. 예, 예. 유감 그런 표현 그 사과라고 봅니까? 조금 모자라네요. 그렇게 그럼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이 뭐 사과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발언 가지고 김의겸 의원 보고 사퇴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제 이런 바이든 날리면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대통령은 유감 표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역시 김의겸 의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로서 유감 표명 정도 했으면 그 정도 균형감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오만방자합니다. 임명된 장관이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역대 이런 장관 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뭐 대정부 질의받을 때 좀 거칠게 답변하는 장관은 있었지만은 일상적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내는 장관은 저는 역대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지지층들이 보자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실수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실수는 깔끔하게 사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하는 입장에서 김의겸 의원을 과도하게 이렇게 윽박지르면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실수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 절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시던 박 교수께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발언하시네. 지금 저 부분은
이게 김의겸의 첫째는 심심한 유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치권에서 유감이라는 단어부터 좀 없애줘야 돼. 유감이다. 심심한 유감. 아니,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확인 못하는 것은 제 실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심심한 유감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지난달 24일 날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자,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날 술자리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동훈이. 무슨 근거로 질문해 보시죠. 고급스러운 바에 그랜드 피아노에 첼로 연주되고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두드리고 했던 사건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가짜 뉴스였으면. 그러면은 잘못 사과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야당인 의원이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무슨 면죄부가 주어진다? 저는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볼 때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신데. 근데 이거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게 뭐냐면요. 한 장관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탐사하고 같이 한 거냐 그랬더니 뭐 김 의원이 그랬어요.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한 건 맞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탐사의 범죄 행위에 지금 협업을 한 것을 자기가 시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면책 특권에서 지금 뭐 이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가 흘러가는 게 좀 극한으로 가고 있지만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분명히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돼야지만 근데 지금 뭐 강하게 이런 법 논리까지 지금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우겸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근데 김우겸 의원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아마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자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해버리면은 탄핵 말로 이렇게 이 화해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자, 그럼 김의겸 의원이 김영색이 중앙일간지의 법조팀장 사회부장 출신인데 이것을 단순히 실수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더 탐사는 왜 오보를 냈을까? 왜 그걸 그대로 김의겸을 들고 와서 이야기했을까라는 대목이 들어간다면 이게 그 더 탐사의 보도 경위, 이게 전달된 루트 이런 걸 쳐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김의겸은. 위험한 상황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예, 뭐 기자 이 입장을 부분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 법조 오래 했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 탐사 보도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일면 머리에 올린 기자이기도 하죠. 강진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탐사에 거기도 경향신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많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두 기자가 A 씨라는 그 첼리스트의 그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인공 하나가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라는 분인데 이분이 두 번에 걸쳐서 강진구 기자가 그 술자리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포인트를 잡고 취재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뭐 등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배공재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